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가장 빠른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월에서 6월 사이 선배인 A 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에서 발표한 바로는 가해자인 A 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씨는 현재 광주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A 선수는 국내에서 한 손에 꼽을 수준의 스타 선수여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 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에 C씨와 D씨는 번갈아 가며 구강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출신 축구 스타는 기성용 선수 아니냐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우선 1989년생의 나이와 전남 지역이라는 부분이 겹치고 유럽에서 축구 선수 생활 후 최근 수도권 프로팀으로 복귀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라는 내용이 모두 겹치는 인물이 기성용 선수로 압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의 기사에서도 보면 손꼽히는 유명 국가대표 선수라고 발표하였는데 이 부분도 기성용 선수 정도 되어야지 저런 수식어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밝혀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성용의 이름이 나온 것은 단순 추측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성용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성용 과거 논란 1. 원숭이 세리머니 논란 2011년 AFC 아시안컵 4강 한일전에서 선제 PK골을 넣은 뒤 축구에서의 화민종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의 상징과도 같은 원숭이 세리머니를 실은 엄청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성용의 원숭이 세리머니는 일본에도 알려졌고 일본 축구 팬덤에서의 혐한 팔을 대폭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좌우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기성용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성용은 이 사건 이전까진 일본에서도 그럭저럭 인기 있는 선수였지만 이후 일본에서의 별명은 원숭이로 고정되었다고 하며 코어의 천하의 나쁜 놈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후 부인이랑 같이 여행은 일본으로 다녀오면서 SNS 자랑 글까지 올려 엄청난 이중성으로 한 번 더 욕을 먹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국기에 대한 왼손 경례 실수 2014년 5월 28일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왼손으로 경례를 하는 실수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에 설명하게 될 최악의 SNS 사건으로 인해 그에 대한 여론이 최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어이없는 사고를 저질러 국민들의 원성을 산 것입니다. 한참 어린 나이의 선수면 또 모를까 벌써 국대 10년 차인 기성용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충격적이었으며 경기라도 이겼으면 어지어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패배해서 국대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올림픽 대표팀 시절에 우즈베키스탄 전에서 졸전을 펼치고 네티즌들의 것은 악플 폭풍을 받은 뒤 미니홈 비대문에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라고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악플러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 직후 논란이 일어나자 얼마 뒤 문제의 발언을 삭제했지만 이미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되어 보도되었고 9시 스포츠 뉴스에도 보도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4. 최강희 감독 디스 논란 최강희 감독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는 트윗을 트위터에 올리는 일로 인해 그야말로 논란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었다. 이 글로 인해 논란이 일자교회 목사님 말씀이었다라고 해명은 했으나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월드컵 최종 예선 막바지 3게임에서 기성용을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으로 기성용은 김옥직이란 비아냥거리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9일 대표팀이 이란에게 패배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사진 한 장이 또다시 논란이 되었는데 일명 메가바이트 모자 사건입니다. 일전 최강희 감독을 저격하는 듯한 타이밍의 트윗에 이어 어딘지 모르게 중의적인 연출의 사진이 실상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었던 홍명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 기성용은 친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며 저 모자는 친구 것, 상상력이 풍부하시다고 여러 사람을 비웃었으나 네티즌 수사대는 강력한 수사 끝에 기성용이 친구 모자라던 모자를 쓰고 찍었던 사진을 발굴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의 임기를 마치고 전북으로 복귀 이후 7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는 트위터로 뒤에서 교묘하게 구시렁대는 행동보다 이천수, 고종수처럼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는 게 남자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직 비밀 페북이 공개되지 않은 기성용만을 이야기했다기보다도 대표팀 소집 해제가 되고 나서야 트위터에 자기 포지션이 어쩌고 저쩌고 SNS에 글을 올린 김영권도 충분히 화제 선상에 들어갈 수는 있는 발언이긴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비밀 SNS에서 최 감독을 저격하는 듯한 글 관련 논란이 한 번 더 터지면서 최강희 감독과의 논란 문제에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성용 법적 대응 성폭행 의혹 안타까운 이유.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기성용 측에서 최근 일고 있는 학폭 의혹 확산의 내용 중에서 기성용이 초등학생 때에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에서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밝힌 것은 이미 기성용이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롯 2의 진달래의 학폭 의혹부터 시작하여 여자 배구 선수들인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폭 인정의 파고를 넘어 연예계 그리고 스포츠계를 휘돌고 있는 학폭의 회오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사실이든 아니든 큰 파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성용이 초등학생 때에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한 것입니다. 학폭 의혹으로 인해서 은퇴한 선수들이 있고 자숙을 하는 선수들이나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즉 지금의 이 파도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그렇기에 그 파도에 직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학폭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비를 피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은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면으로 마주쳐야만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일단 기성용과 관련한 이번 성폭행 의혹은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안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혹시나 무조건 비난을 함으로 인해서 법률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성용 측에서 법적 대응을 밝혔기에 상대 쪽에서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대로 삭제하고 넘어가는 것조차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에서 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 법적 대응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무엇인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용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던 학폭 의혹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번 미투 운동 때는 무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운동 자체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 학폭 의혹은 달라야 합니다. 즉 진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과 대중의 처벌이 같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고가 있었을 때 이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고 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성용의 법적 대응이 기성용을 무고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을 통해서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하였기에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어줘서 고마워.